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부동산 고민이 있으실까요? 제가 흑석동에 네, 아크로 리버하임 제 집을 소유하고 있고요. 네, 네, 이제 1주택자예요. 네, 그래서 전세 만기 돌아오는데 제가 실거주를 아직 못해서 저희 집을 네, 실거주를 해서 2년 살고 비과세 요건 갖춰서 네. 나중에 갈아타기를 해야 될지 아니면은 그 2, 3억 정도, 3억 정도의 비용으로 그 집은 놔두고 다른 데 재개발 조금 투자를 해볼지 조금 고민 중에 있거든요. 네, 지금 예, 보유하고 계신 흑석동 아크로 리버 하임 아파트 지금 네, 비과세 요건 맞추기 위해서 2년 보유 더 하신다고 하셨고 그리고 네, 여유 자금 2, 3억 정도로 또 어떻게 네, 투자할 수 있을지 네, 투자 네, 전망에 대해서 소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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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 먼저 나눠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전화 잘 주셨어요? 네, 감사해요. 네, 흑석동의 리버하임. 야, 좋은 아파트 갖고 계시네요. 근데 아직 실거주를 못해서요, 선생님. 네, 여유가 그렇게 있지 않아서 돈이 조금 부족해서 잔금을 전세로 하느냐고 못 들어갔어요, 제 집을. 네. 예, 당첨받은 소중한 집인데, 네, 네, 네. 예, 그래서 이제 나이도 있는데 실거주하고 2년 정도 비과세 채우고 네, 제가 나중에라도 좀 갈아타보아야 되는지 네, 아니면 흑석동 들어가더라도 제가 이자 비용이 조금 많이 발생해요. 대출을 네, 많이 받아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고민이 되더라고요. 조금 다른데 전세 조금 더 주고 네, 다른데 요즘 재개발 하길래 그쪽으로 재개발을 한번 투자해서 네, 조금 거기서 돈이 나오면 그냥 안전하게 우리 흑석동으로 나중에 들어갈지 네, 아니면 얼른 들어가서 이자 내고라도 살아서 네. 그냥 한번 더 갈아타기를 나중에 해볼지 조금 음, 자문 좀 주세요, 선생님께서. 네.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이게 참, 좋은 집을 갖고 계시는 분도 이런 고민들이 있는데, 맞아요. 정말 지금 아직도 무주택자이신 분들은 사실 개인적으로는 제가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 좀 있고요. 일단 네, 시청자님 같은 경우에는 네, 아크로 리버하임 너무 좋아요. 네, 감사해요, 네, 저도. 흑성 뉴타운이고 네, 일단 단순하게 지금 뭐 부동산 네, 가격이 오를 거냐 떨어질 거냐 우리 집 가격이 오를 거냐 떨어질 거냐 내가 지금 비과세 실현을 먼저 하느냐 마느냐 이런 것들을 고민하기 전에 네, 좀 큰 관점에서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네, 그러면 그 고민의 해답이 나오는 순간 내 고민도 한꺼번에 해결이 되는 거거든요. 네, 우선 우리 주택이 아크로 리버하임 같은 경우가 그러니까 두 가지 측면에서 봐야 돼요. 첫 번째는 이제 공급적인 측면에서 한번 볼 거고요. 네, 두 번째는 외부 효과. 과연 우리 아파트를 둘러싸고 있는 외부 환경이 어떤지, 네, 우리 집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보면 네, 답은 나올 것 같은데요. 일단 공급적인 측면에서 보면 지금 이제 오늘도 그 오세훈 시장이 이제 어떤 경제지하고 인터뷰하는 거에 보면 공급에 그러니까 뭐 과다하게 이제 공급에 대해서 급하게 할 거보다는 좀 신중을 더 기하겠다라고 얘기를 인터뷰를 한 내용을 좀 제가 봤거든요. 네, 그게 무슨 소리냐 하면 이제 재건축 마치 이제 이 정권 현 정권이 교체가 그러니까 지금 이제 다음 이전 정권에서 현 이제 윤석열 정권으로 이제 넘어오는 그 시점에 맞춰서 서울시도 보조를 맞춰서 재건축에 그러니까 정비 사업에 대한 규제를 확 완화시키면서 좀 네, 서울에다가 공급에 대한 어떤 시그널을 확실하게 주겠다라는 이제 굉장한 그런 시그널을 많이 주고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그거에 보조 맞춰서 또 다시 부동산 시장이 이제 들썩일 것 같으니까 네, 이제 공급으로 너무 치우치기보다는 좀 신중하게 시장 상황을 네, 보면서 대응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건데요. 네, 그 소리가 뭐냐면 이제 각종 규제가 되겠죠. 각종 네, 규제를 완화한다라고 했던 것을 네, 좀 약간 유보한다라는 거거든요. 네, 시장 상황을 봐가면서 한다라는 거고 이 소리는 뭐냐? 서울에 단시일 내에 또 공급이
마치 이전에 어떤 공약으로 얘기했던 거하고는 조금 달라진다는 소리죠. 그러니까 공급이 네. 원활하게 네. 이루어지지는 않을 거다. 그리고 두 번째 보면 서울시 같은 경우에 이제 택지로 공급할 수 있는 곳들이 이제는 없잖아요. 네. 이제는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주택을 허물고 이제 네. 정비 사업을 통해서 공급할 수 있는 방법뿐이 없는데 앞서 네. 말씀드렸듯이 조금 어떤 각종 규제가 이루어지는 것들을 좀 유보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니 네. 그만큼 또 공급 자체가 어려워질 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요즘 물가 상승률 진짜 살인적이잖아요. 네. 건설 자재, 그러니까 집을 건설할 수 있는 그 주택 원자재라고 해야 되겠죠. 네. 이런 원자재 값들도 엄청나게 많이 올랐어요. 가격 상승이. 네. 그러면 건설사 입장에서는 어떻겠어요? 공급을 좀 꺼리게 되겠죠. 그렇죠. 꺼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자 공급 자체가 힘들어질 것 같고 규제 완화한다라는 걸 좀 유보했고 또 서울은 여유 있는 택지가 없고 이런 상황에서 본다면 주택 가격 자체, 그러니까 서울에서의 공급적인 측면, 공급이 원활하게 된다 이런 것들 자체는 조금은 어렵다고 생각이 들잖아요. 시청자님 입장에서도. 네. 그럼 수요와 공급에서 공급이 그만큼 어려워진다라는 건 상대적으로 수요는 좀 목마를 것이다. 계속해서. 네. 그렇다고 보면 일단 서울을 지금 우리 아크로 리버하임을 기준해서 주변에 지금 시장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전국 부동산 시장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네. 그렇게 하면 서울에서는 그래도 공급적인 측면에선 아직은 수요가 더 확실히 수요 세력이 더 클 수밖에 없다. 지금은 워낙 눈치 보기 시장이기 때문에 네. 시장 자체가 널뛰지는 않지만 전 이 네. 시장이 어느 정도 조금 몇 개월 정도 뭐 6월 1일 날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전국 동시 지방 선거라든가 그 이후에 어떤 또 행보에 따라서 네. 조금은 그때부터 이제 좀 확실하게 어떤 부동산 시장에서도 움직임이 있을 것 같은데 네. 어떤 이런 공급적인 측면이 좀 어렵단 말인 거죠. 네. 네. 그리고 외부 효과를 보면 우리 아파트를 둘러싸고 있는 것을 보자고요. 앞쪽에 보면 용산이잖아요. 네. 용산이라는 거대한 어떤 개발에 대한 호재를 품고 있는 곳이 있고 또 왼쪽을 보면 여의도가 있습니다. 네. 여의도 자체도 또 엄청난 개발에 지금 그 개발을 할 수밖에 없는 그 과제의 당면에 있고 바로 또 네. 이웃한 곳이 반포가 되거든요. 네. 반포의 주택 가격 계속 신고가하면서 서울에서는 가장 높은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거고요. 네. 그렇다고 보면 우리 아크로 리버하임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환경들 자체가 네. 우리 이 주변의 환경들 자체가 딱 보면 교집합식으로 가운데 껴 있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 집한테는 이 외부 효과로 봤을 때 나쁜 쪽의 효과를 부의 외부 효과라고 하고요. 좋은 쪽을 정의 외부 효과라고 하거든요. 네. 좋은 효과뿐이 없는 거예요. 네. 네. 자, 위에서 봤을 때 공급적인 측면을 봤을 때 보면 공급이 이렇게 어려워질 건데 우리 집은 어디야? 입지적으로 봤을 때는 한강변이잖아요. 네. 한강변의 신축이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 앞으로 제가 봤을 때 그냥 한 5, 6년 네. 정도는 고민 안 하고 그냥 가져가셔도 될 것 같고요. 네. 외부 그리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주변 내 집을 둘러싸고 있는 주변 자체가 들썩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고 높은 가격들을 계속해서 형성을 할 거예요. 개발이 진행됨과 동시에 네. 어떤 네. 계획들이 발표만 된다. 그리고 또 반포에 어떻게 보면 거래가 이루어지면서 뭐 반포에도 또 재건축에 대한 호재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 네. 그거 아니더라도 지금 집값 자체가 신축들을 위주로 해서 쭉쭉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 거고. 네. 네. 그러면 우리 아파트는 몸값은 귀해질 수밖에 없다고 판단이 돼요. 네. 굳이 내가 지금 힘들어서 비과세 이거 매도할 것도 아닌데 비과세라는 걸 실현하기 위해서 그냥 돈 들여서 전세 내보내 그렇게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어쨌든 팔기 전까지만 비과세 조건을 만들어 놓으면 되는 거잖아요. 네. 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저는 그래서 요거 뭐 비과세 빨리 실현해가지고 갈아타기를 시도할까요? 저는 반대예요, 반대. 네. 굳이 그렇게 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리고 네. 아까 3억 정도의 자금을 갖고 네. 계시다고 했는데 네. 그렇게 해서 이원화해서 투자하시는 것을 권해드리고요. 그러면 아. 봤던 지역은 있으세요? 아니 없고요, 선생님. 네네.
제가 그 집을 입주를 안 해야 그 돈이 이제 전세금 지금 저렴하게 4년을 사셨거든요. 네네. 그래서 거기서 이제 한 3억 최소 나올 것 같아요. 네네. 제가 들어가면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당연하죠, 당연하죠. 제가 이자를 또 거기 들어가기 위해서 많이 부담해야 돼요. 대출 받고 워낙 집값이 거기가 높아서. 그러지 마시라고요. 금리도 오르는 판에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다고. 아, 그럼 입주 안 하는 게 맞겠죠? 그건 우리 아파트를 모독하는 거예요. 아, 그렇게 하지 마세요. 네. 그냥 그 감사합니다. 개 자체로 오를 수 있게 놔두고 거기에서 나오는 여유 자금 아. 가지고 투자하시는 게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제가 고민이었습니다. 네. 네. 저는 이제 이렇게 투자 접근이 아니라 당첨된 내 집이라 네. 무조건 내 집을 빨리 들어가야 해. 이런 마인드였거든요. 네.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마시고 아, 워낙 좋은 아파트 갖고 계시니까 거기에서 네. 또 이제 투자 자금이 융통이 된다라고 하면 그 돈을 가지고 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아까 3억 정도라고 하셨잖아요. 네네. 그 정도면 어떻게 특별히 보신 데가 없으면 한강변에 투자하시는 게 좋아요. 네. 한강변에 어디가 괜찮을까요, 선생님? 지금 어차피 강 남쪽으로 한강변은 개발이 끝나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강 북쪽으로 보면 저 위쪽에 망원동 합정지구가 있을 거고 네. 내려오면 다 구역에서 개발이 구역 지정도 되고 다 거의 끝났고 자양동 쪽이 있겠네요. 네. 입지적으로 보면 망원 합정지구보다는 자양동이 훨씬 낫고요. 네네네. 근데 자양동에서도 잘 보셔야 될 것 같은데 네. 각 동별로 특색이라는 게 좀 있고요. 디테일하게 말씀드리긴 그런데 간단하게 좀 투자하실 때 도움이 될 수 있게 팁을 좀 드리면은요. 네네네네. 일동 같은 경우 일단 우리는 목적을 지금 장기간으로 이제 좀 재개발 가지고 투자를 하는 쪽이거든요. 네. 묻어 놓는다라는 생각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고요. 네. 그렇다고 보면 한강변 쪽이 입지를 택하시는 게 맞는 거고 어차피 옆에 보면 성수 전략정비구역 이 성수동도 이쪽이 이제 1, 2, 3, 4구역이라고 해서 한강변 쪽으로가 이제 구역 지정이 돼가지고 가격이 네. 어마무지하게 오른 거거든요. 네네네. 그러면 우리도 4동, 3동, 2동 이쪽을 네. 봐야 되겠죠. 그래서 자양 1동부터 2동, 3동, 4동의 특색을 좀 본다고 하면은요. 네. 1동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한강변이 아니니까 한강변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상대적으로 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입지적으로 조금 떨어지죠. 네. 그러니까 아파트로 들어선다라고 해도 네네네. 2동 같은 경우에는 재개발이 되려고 하면 네. 네 가지 조건이 있잖아요. 일단 노후도와 과소 필지라는 조건과 네. 호수 밀도 네. 그리고 접도율 네. 이런 것들이 만족이 돼야 되는데 네. 이동 같은 경우 한강변 쪽으로 있는 이동은 이 네 가지 조건에 만족을 하나도 못해요. 네네네. 하나도 못합니다. 그래서 개발은 제가 봤을 때는 개인적으로 개발이 쉽진 않을 것 같고요. 네. 3동 같은 경우는 3동 행정구역 내에 80% 이상이 개발이 완료가 돼 있어요. 네네네. 그렇다고 보니까 여기에 뭐 개발로 뒤늦게 투자한다 이런 의미도 없고 또 개발지가 그렇게 매력적인 곳도 없고요. 네네. 그러면 4동인 거잖아요. 네. 4동이 한강변으로 봐야 되는데 한강변에서도 이 위쪽으로 지금 빗금친 곳을 보면 네. 신속통합기획에 후보 등록을 했었기 때문에 신청을 했었기 때문에 지금은 토지거래 네. 허가구역이에요. 네네네. 그렇다고 보면 지금 시청자님 같이 투자로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거거든요. 실거주를 해야 되지. 네. 그러면 네. 투자를 못 합니다. 그러면 나머지 있는 부분에 대해서 투자를 하셔야 되는데 이쪽 부분에 대해서는 임장 활동도 하시고 네네네. 여기에 3억 정도 가지고 투자할 수 있는 물건이 있으니까 지금이 아마도 그 정도의 돈을 투자해서 한강변의 입지를 가져가실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어요. 아, 그래서 그래요? 주변에 부동산 가셔서 한번 그 물건들을 찾아보시고 없으면 전화 끊으시고 네. 1대1 상담하셔서 저랑 한번 제 조언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럴게요, 선생님. 선생님, 네네. 제가 아들이 있는데 네네. 만약에 한 4억 정도 여유가 된다면 아들하고 저하고 나누어서 투자하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제 걸로 그냥 하는 게 나을까요? 아드님하고 나눠서 하세요. 아, 나누어서 하나씩. 네네. 그렇게 하시는 반으로?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그게 나아요? 네네. 아들이 아직 20대인데도 그게 나을까요? 그런 것들은 상황 한번 따져볼까요? 1대1 한번 방문하세요.
그럴까요? 네, 선생님?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럴게요. 찾아뵐게요. 네,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너무 감사합니다. 네. 들어가세요.